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빵을 만들어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받았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바라봤자 대출받은 돈의 100분의 1도 못 메꾸겠다는 생각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의 쇼핑센터가 이전을 했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아무리 열심히 빵을 만들어도 파는 것보다 못 파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매장이 있는데 넋놓고 문을 닫을 수는 없더군요. 저는 문자 그대로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붙잡고 맛과 실력으로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인근 상가의 심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가게를 지키며 버텼죠. 저는 결국 살고 있던 집을 빼고 가게 창고에 세간을 옮기고 가게 구석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가게 유지비로 쓰면서 말이죠. 모든 전의를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는 빵을 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술로 며칠을 보내보니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은 더 안 오는데 이러다가 정말 사고 칠 것 같더군요.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서 술 대신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속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서 만들 일거리가 빵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며 빵을 만든 거죠.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 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빵들을 버릴 수도 없어 가게 앞에 무료 나눔 팻말을 걸어 놓았고 근처 아파트 단지 노인센터에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손님들이 오면은 드셔보려며 3개를 사신 손님에게 5개를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망해서 죽나 다 쓰고 죽나 똑같은 생각으로 재료비니 월세비니 하는 숫자는 아예 머리에 지워버렸습니다. 당시 제대로 정산은 안 해봤지만 가게 월세나 공과금은 집을 뺀 보증금에서 나가고 있었고 재료를 살 때 그 돈을 주로 사용했기에 뭐로 봐도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비슷한 수준이 되더군요. 그 사이에 손님이 좀 늘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입 지출을 동일선까지 끌어올리는 건 힘들었는데 이미 상승세를 탄 것인지 매출이 이익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더군요. 늘 마이너스였던 매출이 플러스가 되던 날 저는 포스기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었던 나에게 다시 희망이라는 것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형이 꼭 찾아줄게 하는 다짐을 했죠. 사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벽에 걸린 여러 개의 액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제 어릴 때 사진 하나를 가게 구석에 걸어놨었는데 계산을 하면서 오래된 사진을 본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제 사진인데 제가 고아라서 어린 시절 개인 사진은 이거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왕이면 벽에다 걸어놔봐요. 혹시 알아요? 누가 보고 알아볼지 하더군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손님의 권유대로 사진을 벽에 걸어놔봤는데 몇 주 후 그 손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사장님, 우리 교회에도 친부모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사진도 같이 걸어줄 수 있어요? 네? 아, 네, 그럼요.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요. 저는
큰 고민 없이 그분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제 사진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빵집 미아 사진관의 사진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아원 원장님과 상의한 저는 부모를 찾길 원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액자의 장식에 가게의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시는 손님에게 빵을 더 드리며 한번 봐주시고 SNS에 올려주십사 권유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찾는 사진들과 사연들이 차츰 퍼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는 빵집까지도 조금씩 유명하게 만든 것이죠. 덕분에 금전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금전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만약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인수해서 제 욕심만 계속 부풀리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부유는 했더라도 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또 한층 성숙한 저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오래전 빵집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를 제작하려는데 제 빵집에서 이런 사진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빵집을 방송하겠다고 연락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방송 출연을 하면은 저희 빵집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 할까 싶은 마음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빵집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고 부모들이 고아를 찾는 과정에 대한 다큐인데 마지막 에피소드로 모 브랜드 과자 봉지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의 촬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우려 같은 일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빵집 상호는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며 설득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촬영 후 방송을 보니 정말 상호도 나오지 않고 벽에 걸린 가족들을 찾는 사진이나 빵집 내부의 모습 정도만 나가더군요. 물론 그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용케도 찾아와 빵을 사거나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매스컴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며 새삼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게 되었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찰랑거리는 종소리에 어서 오세요 하며 바라보니 어느 노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고르면서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보시기에 광고 보고 오셨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사진을 보며 빵을 고른 노부부는 카운터에 마구잡이로 담은 듯한 빵장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계산을 하며 간단한 대화를 하려고 빵을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건넸는데 갑자기 여자분께서 초롱아 하며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우선 의자를 내어드리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저를 아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남자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 사진 나와서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잇는 여자분의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박진권. 그런데 이름이 어려서 예명으로 초롱이라고 불렀어. 눈이 동그래서 초롱초롱했거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예명으로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친정을 가기 위해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대전행 버스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제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티켓도 없는 어린아이 혼자 버스에 탔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를 울며 내달리셨다고 했죠. 이후로도 어머니는 계속 서울에서 저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지방도 찾아보셨는데 박친곤도 박철홍도 아닌 박철홍이 되어 있으니 계속 어긋난 것이죠. 당시 제 기록에 의하면은 제가 대구 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고 쭉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된 날은 어머니가 절 잃어버리는 그날과 일치하더군요. 결과적으로 5살의 저는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 혼자 대구행 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제 이름을 박철홍이라고 말했고 어린아이의 부정확한 발음에 경찰은 박철홍이라고 기재한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나 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제가 좋아하던 빵이라며 목매인 목소리로 크림빵, 소보로빵을 말하시는데 제 기억 속의 어렴풋한 장면이 꿈이 아니었더군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부모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 옆에 계시는 분은 새아버지였죠. 이후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지만은 제가 빵집을 하며 돌보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서 부모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셨고 제가 어머니께 직접 만든 따뜻한 빵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힘들게 재회한 가족이라도 어머니는 확실히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지라 결혼을 언제 할 거냐부터 조금 더 큰 가게를 차려주겠다, 빵만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등 애정 섞인 잔소리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럴 때면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이야기나 빵집의 사진들을 세련된 장사 속으로 왜곡하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충분히 벌고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빵이 더 잘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운 덕에 힘들 수 있는 것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이제 경차지만 차도 한 대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내와 귀여운 아이도 있죠. 또한 지금은 직접 빵을 챙겨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여러 곳에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기관 원장님들이 서로 아시는 사이라 대견하다고 칭찬도 하시고 기관 행사 때도 일부러 저희 빵집에 주문을 주시기도 하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제빵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죽하는 제 손을 보며 눈빛이 반짝반짝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더군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지만 말이죠. 제 40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빵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은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